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늘은 여러분 생활과 아주 밀접한 안전 그리고 건강 이 두 가지 주제로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이 다루는 내용 중에서요. 우리 교민 여러분께 이건 정말 필요하다 혹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좀 골라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사건의 후속 조치 소식인데요. 2016년에 있었던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이요. 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이죠. 라파엘 두무라오 3세. 이 사람에게 필리핀 정부가 1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게 필리핀 경찰청 본부, 그러니까 캠프 크라메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였죠.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큰 공분을 샀었죠. 네. 지 씨가 납치 살해된 뒤에 시신까지 소각해서 은폐하려고 했었고요. 두무라우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항소법원에서 이건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 판결이다라면서 판결을 뒤집고 종신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요? 네. 문제는 유죄 판결은 나왔는데 두무라오가 아직도 안 잡히고 도주 중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행정비서관까지 나서서 이거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수사 강화를 지시했고요. 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이번에 현상금 결정에 나온 겁니다. 100만 페소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좀 실질적인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사실 핵심이죠.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내걸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주범이 유죄 판결까지 받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뭐랄까 필리핀 치안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교민 사회의 불안감을 여전히 남겨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꼭 잡혔으면 좋겠고요. 둠라오 사건처럼 이렇게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식도 참 신경 쓰이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 특히 감염병 소식도 참 걱정입니다. 맞아요.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주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2일 기준으로 코타바토주에서 모두 10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시티를 포함해서 트볼리, 수랄라 이런 6개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환자들은 지금 격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엠폭스, 이게 그 피부 병변이나 체액 접촉 아니면 오염된 물건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네, 맞습니다. 발증 외에도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명이면 아주 대규모 확산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는 충분히 주의가 필요한 확산세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 의심되는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걸 피하고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거. 이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긴 하지만요. 기본적인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 소식이긴 하지만 혹시 그쪽으로 여행 가시거나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개인 위생에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엠폭스처럼 비교적 좀 새로운 감염병 말고도 필리핀에서 이게 꾸준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바로 광견병인데요. 보건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게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요, 필리핀에서 광견병으로 사망한 분이 42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426명이요? 와. 네, 근데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 한 45% 정도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한테 물린 경우였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동물들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물렸군요. 네, 특히 중부 루선이나 속사르젠, 칼라바르손 이런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광견병은 정말 무서운 게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긁힌 상처나 동물의 침 같은 타액이 점막에 닿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초기에는 열나고 상처 부위 아픈 정도지만 심해지면 물이나 바람 같은 거 극도로 무서워하고 마비 증상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치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매년 반드시 광견병 백신 접종 시키셔야 하고요. 네, 필수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동물한테 물리거나 긁혔다, 그러면 즉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동물물림 치료센터, 여기를 방문해서 노출 후 예방접종, PEP라고 하죠. 이거 꼭 받으셔야 해요. PEP요? 네, 포스트 엑스포저 프로필렉시스. 이게 필리핀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료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안전과 건강 관련 소식들 아무쪼록 필리핀 생활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변 잘 살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필리핀의 참 많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들도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결국 필리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외부 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좀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